야구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는 바로 튼튼한 어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주 힘 있는 공 그리고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어깨 힘이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이 어깨 관절은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요, 부상의 위험도 크고요, 또 퇴행성 변화도 빨리 나타납니다. 네, 어깨 통증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해서 치료를 미루다가는요, 나중에 더 이상 치료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어깨 질환, 오늘 TV 메디컬 약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어깨 관절 주치의 정형외과 윤종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리고 뻐근한 어깨, 파스만 붙이며 꾹꾹 참고 있다면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한 내 어깨를 토닥이는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윤종필 교수와 함께한다. 50대에 자주 걸린다며 붙은 이름 50견. 그런데 최근 30견이란 말이 나올 만큼 환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십견의 특징은 우리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돼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이 잘 안 되는 게 오십견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반면에 오십견은 근력 자체는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드는 힘 자체는 정상적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돼서 팔을 들기 힘든 것은 비슷하지만 팔을 들 때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령을 들거나 운동기구를 들 때 갑자기 드는 힘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정확한 진단은 관련된 전문의를 찾아가서 영상 검사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견은 올바르게 치료만 하면 합병증 없이 잘 낫는 편인데, 당장 통증이 심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니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불안하다. 일반적으로 오십견은 50대, 60대 환자분들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피트니스나 테니스나 골프 같은 스포츠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50대보다 훨씬 이른 30대, 40대, 최근에는 20대 환자들에게도 이런 오십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50견은 저절로 나을 때가 많아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도 많다. 하지만 다른 질환과 혼동하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문제가 커져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환자분들이 오셔서 오십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좋아지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십견은 보통 동결견이라고 해서 치료 과정이 전체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상당히 긴 병의 경과를 가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을 너무 빨리 치료하시려고 잘못된 치료들, 예를 들어서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잘못된 보양식이나 그런 거를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하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자가 운동이나 아니면 약물요법,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나 충격파 같은 이런 치료들을 꾸준히 시행하시는 것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잃기 전에 미리미리 소중히 여겨야 하는 어깨의 건강. 윤종필 교수는 다방면으로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며 시민들의 어깨 건강을 보듬고 있다. 어깨 질환의 경우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모두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놓치다가 나중에 관절이 심하게 손상돼서 큰 장애를 가지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을 조기에 정확하게 치료하고 그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 관절을 평생 동안 잘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는요,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들 하십니다. 네. 바로 지긋지긋한 통증인데 왜 이렇듯 지긋지긋한 통증이 겨울이 되면은 더더욱
환자들이 많이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이 기온에 굉장히 예민한데 네. 이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강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굳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근육의 운동량이나 부하가 많아지는데 그런 근육의 과도한 운동이나 부하가 또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 심하신 분들은요, 숟가락을 들 때 또 칫솔질 할 때도 정말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깨 관절 통증. 요즘 환자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어깨 통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소득이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하고요. 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수영이라든지 테니스, 골프 같은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컴퓨터 같은 일정한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깨 통증의 유병률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한 3년 사이에 거의 30%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외래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 환자들도 저희가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는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는 견봉쇄골 관절염이나 아니면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회전근개 아예 끊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석회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어깨에 석회성 염증이 생기는 것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이제 동결 어깨라고 어깨가 네. 소위 말하는 오십견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어깨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요즘 워낙 뭐 치료법도 많고 건강식품도 많이들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TMI, 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취사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요새 특히 이제 인터넷이나 뭐 요새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제 건강 방송들이 사실은 그런 콘텐츠들이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예. 많이 이렇게 좀 제공을 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정보의 오남용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좀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시술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치료를 잘못 받으셨다가 건강이 크게 악화되시거나 원래 없어야 할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들을 가지고 이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관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들 보시면 예. 환자분들이 이제 머리를 못 빗어서 그렇네요.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스웨터를 입으셔야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니까 예.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도구를 이용해서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할 텐데 앞서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50견, 이게 50세에 들어서면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해서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십견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는데 오십견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일본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시대 때 많이 들어온 말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학회나 아니면 이제 의사들 집단에서도 이제 오십견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말자. 부정확하고 좀 이렇게 어떤 일본의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용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이제 동결 어깨라고 하는데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말은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낭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유착한다는 거죠. 그런 거고 동결 어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말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동결이라는 것은 얼어붙는다, 굳는다는 뜻이죠. 어깨가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 오십견은 관절을 둘러싼 관절막의 염증과 그다음에 관절낭이 섬유로 이렇게 비후돼서 두꺼워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절 내시경한 소견들을 보시면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상 하얀색이고 굉장히 이렇게 혈관이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관절낭이라고 하면 네. 왼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굳어서 딱딱해져 있고 섬유화가 돼 있고 혈관이 굉장히 비후돼서 벌겋게 보이는 그런 동결 어깨의 관절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결 어깨의 증상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대개는 이제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고 밤에 통증이 좀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쪽으로 느끼기가 힘들다고 환자분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예.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깨가
굉장히 굳어서 아프기 때문에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거나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브래지어 같은 거에 손 위치 닿기가 굉장히 어려우셔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으시고요. 그다음에 크게 다치거나 부딪힌 게 없으신데도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는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게 요약하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절 범위를 벗어나서 갑자기 움직이거나 좀 과도하게 움직일 때 아주 심한 통증을 가지고 그래서 옷 벗기나 선반에 물건 내리기가 힘들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기 굉장히 힘든 게 이 동결 어깨의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 동영상에도 그 환자분께서 잠깐 나왔는데요. 순간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그 강도가 얼마만큼 심각한가요? 네, 그 환자분들마다 다 표현하시는 게 틀리신데요. 예. 조금 나이 든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출산할 때 통증 정도 된다고 그렇게 굉장히 크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절 자체의 염증이나 섬유화에 불과하지만 통증은 사실 뭐 골절 환자나 외상 환자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한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네. 앞서 뭐 어원에 대해서 짧게 언급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50대 그 중년층에게 그토록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 50대에만 생기나요? 예,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병원에서 많이 듣는데요. 예. 일단은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신데 예. 내가 무슨 50견이냐고 지금 이게 오진을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50대에 제일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대는 활동성도 좀 아직 남아 있고 왕성하게 활동을 할 나이지만 관절 자체는 이제 퇴행성이 좀 많이 오기 시작해서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 그래서 아마 50대에 좀 피크를 이루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40대, 60대, 뭐 심지어 이제 20대나 70대, 80대 사이에 그 양극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동결 어깨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실 수 저기 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에게 좀 더 유병률이 높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이 동결 어깨를 겪게 되시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폐경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남성분에 비해서 50대 여성분들이 관절이 좀 빨리 나빠지는 그런 영향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여성분들이 이제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집안일이나 가사 노동에 종사하시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관절을 좀 혹사하게 되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원인은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돼 있고요. 연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에 호발하지만 30이나 70대에서도 드문지 않게 발생을 한다. 당뇨병이랑 관련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그 고지혈증하고도 관련이 많고 그래서 이런 대사성 질환이 있으면 위험성이 5배 이상 커지고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는 한쪽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병 환자나 이런 대사성 질환 환자는 양쪽 어깨에 생기는 경우가 한 무려 4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동결 어깨 환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이렇게 환자 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너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물건이나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어깨를 쓰시거나 또 최근 이제 테니스나 야구, 골프 같은 운동을 주말에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무리한 스윙이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동결 어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50견이라는 이 단어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자연 치유도 된다, 뭐 지나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 치유 혹은 스트레칭 정도로 치유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은 오십견이라는 질환 자체는 동결 어깨라는 질환 자체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고 일단 시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특히 이제 밤에 주무실 때 너무 통증이 심한 동통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통기가 지나면 통증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항상 둔하게 보통 우리하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파서 덜 쓰다 보니까 관절이 점점 굳어지는 동결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굳었던 어깨가 좀 풀리면서 동통이 감소하는 해동기라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동기가 오면은 이 운동 범위도 좋아지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지만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치료를 또 적절히 받지 않으시면 나중에 운동 제한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치료를 꼭 잘 받으시고
특히 힘줄 파열인 회전근개 파열을 동결 어깨로 오진해서 치료가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결 어깨가 처음에 증상이 나타났다. 내가 이 병이 생긴 것 같다. 그럼 이제 치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한 9.6개월 정도 지나야 이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오십견 시간이 지나서 통증은 좀 호전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팔의 움직임의 그 제약은 여전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어버린 어깨 어떤 식으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네, 동결 어깨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동결 어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을 병원에서 시행하시고 자가 스트레칭 운동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한 5%에서 10% 정도의 소수의 환자분들은 이런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드물게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네. 왼쪽은 저희가 병원에서 보통 관절에 주사를 시행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이나 주사요법으로 좋아지지 않는 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막 유리수를 시행하는 그런 수술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깨의 그 뼈 형태를 그려놓고 그 틈새를 잘 확인해서 이렇게 주사를 놓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저희가 외래에서는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관절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다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절 안에 약물을 주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운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방 굴곡 운동이라고 해서요.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천천히 올리시면서 네. 원래 어깨 관절 운동 범위 180도가 다 될 때까지 천천히 팔을 올려주시는 그런 전방 굴곡 운동이 있겠고 예. 두 번째 운동은 후방 내외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어깨가 이제 등 뒤로 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집에서는 수건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요. 아픈 쪽 어깨를 밑에 쪽에서 수건을 잡으시고 괜찮은 쪽 어깨를 위에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팔이 위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방 내외전 운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회전 운동은 저희가 이제 문골이나 아니면 벽 같은 거를 아픈 쪽 팔로 꽉 잡으시고요. 예. 몸을 천천히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리시면 팔이 자연스럽게 이제 외회전이 되면서 굳었던 어깨가 서서히 풀리는 그런 외회전 운동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십견 동결 어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 특히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다른 진단과 다른 병과 감별 진단을 한 뒤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 없이 빨리 낫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으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앉은 채 팔만 바쁘게 움직이는 하루. 수십 년 동안 몸에 자연스럽게 익은 김명숙 씨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계속 이제 아침 출근해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이제 키보드를 계속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표도 계속 이렇게 이제 돈떠시 하려야 되고 이게 계속 같은 일에 중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이 아프게 된 그 동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뭐 여자들은 뭐 직장에서도 일을 하지만 집에서도 또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어깨 통증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엔 아파서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 결국 병원을 방문해 윤종필 교수와 함께 50견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그냥 이렇게 아플 때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뭐 어떤 물건을 만진다든가 밤에 잘 때 이제 움직일 때 뭐 자다 보면 이불도 찰 수 있잖아요. 그래 이불도 못 만칠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초음파를 확인하며 어깨 조직에 손상 없이
직접 주사약을 투여하는 견봉아 주사 치료와 함께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필수. 굳어버린 어깨의 가동 범위를 천천히 늘려갈 예정이다. 여기 시계 차는 데 있잖아요. 여기 세게 눌러. 조금 위에. 좀 세게 눌러. 여기 다 해서. 자, 풀고. 자, 천천히 하세요. 집에 와서 숫자 네. 천천히 눌러. 자, 1, 2, 본인이. 3. 이것도 120까지. 어깨 근력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깨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집에서 가장 간단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령을 이용한 어깨 근력 운동입니다. 먼저 여러 종류의 아령 중에서 본인 근력에 맞는 정도의 무게를 고르시고요. 아령을 붙잡고 천천히 올려서 귀 높이까지 올리시고 이 상태에서 아령을 붙잡고 약간 버티는 운동을 하시는 건데 숫자를 천천히 세면서 1, 2, 3 이런 식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천천히 아령을 그냥 들고 계시면 이 어깨에 있는 승모근과 광배근이 근력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보니까 뭐 벽의 기대가 120초 또 앉아가지고 120초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낫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안 되겠어요. 또 쉽지는 않죠, 그죠? 내 자신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 하는 거는 그것도 한 달 뒤에 계속 하면은 나아진다 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과거 50견으로 치료를 받았던 윤성식 씨. 얼마 전 반대쪽 어깨에도 시작된 그때 그 고통으로 다시 한번 내원했다. 왼쪽 어깨가 통증이 심해서 한 보름 가까이 됐는데 이 몸부림이 조금 칠 때마다 통증이 와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두서너 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진통제를 먹었습니다만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이런저런 아픔에는 익숙해지고 무뎌질 법도 한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은 안 겪어보면 모를 정도라고. 그래서 지금도 참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열 뭐 이거 뭐 마음대로 되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옆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누워 자면은 이거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갑자기 그래 하면은 막 혼미한 상태에 대가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합니다. 윤성식 씨는 당분간 주사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무너진 어깨 건강을 다시 세울 예정이다. 아침 일찍 나서 그래 하고 수건으로 그 마사지를 하고 시킨 대로 하면 뭐 괜찮다 그러니까 그래 해서 이제 앞으로 뭐 좀 아껴 써야죠. 이게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노후 되면은 뭐 다 약해지니까 이제 완쾌되면은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쌩쌩 잘 돌아가야 되는 어깨에 왜 제동이 걸린 걸까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어깨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어깨 회전 한 몇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보니까 하루 평균 한 300회 정도 어깨를 네. 쓴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팔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충돌 증후군부터 시작되나요? 네. 예. 충돌 증후군이라면은 좀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어깨를 감싸주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 네 가지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 이 네. 회전근개 네 개가 서로 이제 작동을 하면서 어깨를 외회전, 내회전하면서 돌려주게 됩니다. 예. 근데 이때 이 힘줄이 어깨 천장뼈라고 부르는 견봉 밑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견봉 밑에서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면서 염증이 생기다 보면 견봉과 회전근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마찰이나 충격이 뭐 적은 횟수는 상관이 없는데 과도하게 많이 쓰시거나 너무 무리한 무게를 감당하시다 보면 이 충격과 마모가 심해져서 충돌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충돌 증후군에는
이 견봉 자체의 모양이 되게 중요한데 어깨 머리뼈 견봉이 편평형이거나 망곡형이냐 갈고리형이냐 이 본인의 원래 견봉 형태에 따라서도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확률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갈고리형 형태를 가지신 견봉의 형태가 그렇게 생기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한 70% 정도에서 저 갈고리형의 견봉과 회전근개가 자꾸 충돌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충돌 증후군의 진행을 보면 저희가 한 30대 정도에서는 아직까지 회전근개가 굉장히 튼튼하고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좀 시작되는 단계고요. 염증이 좀 생기고 좀 부어 있고 이런 정도이다가 40에서 50대 정도의 연령을 거치시면서 회전근개가 조금씩 마모가 되면서 찢어지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한 50에서 60 정도의 나이가 되시면 그 부분 파열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전체가 다 찢어지는 전층 파열이 발생을 하고 마지막에 한 70, 80 정도의 노령이 되시면 그때는 이제 회전근개 전체가 다 떨어져 나가서 봉합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는 대파열 내지는 광범위 파열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보통 몸이 아플 때 누워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예. 바닥에 닿아서 그런지 어깨가 아프니까 또 눕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자세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누워서 잠을 청하시려고 누우시면 상완골이라는 어깨 뼈가 아까 말씀드린 견봉이라는 어깨 머리뼈에 이렇게 부딪히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밤에도 이렇게 앉아서 자면 어깨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통증이 좀 줄어든다. 네. 이게 중력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그렇게 알려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되게 주무실 때 그 체내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이 멜라토닌에 의해서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진다. 이런 학설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그 원인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충돌 증후군 꼽을 수 있다고 해주셨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원인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네.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은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적인 원인은 결국 이제 힘줄에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깨 천장뼈의 모양에 따라서 자꾸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끄러지시면서 낙상 사고 같은 걸로 이제 급성으로 다치시는 경우가 있고 네. 세 번째는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가사노동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과사용이 원인이 돼서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내적인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과사용을 하시거나 다쳐도 아무 문제가 없던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이 드시면서 힘줄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류 공급이 불충분해지면서 힘줄 성분이 점점 이제 나쁜 쪽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내적인 원인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적 원인, 내적 원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일단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나이와 가장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내적인 원인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어깨 과사용이나 무리한 동작을 좀 피하시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나이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으로는 크게 이제 통증과 근력 약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통증은 주로 이제 팔을 들거나 멀리 뻗을 때 아픈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 보통 이제 방사통이라고 해서 어깨에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등과 목 부위, 심지어는 팔꿈치나 손까지도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서면 통증이 좀 감소하고 누우면 악화가 되고 밤에 잘 때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고요. 근력 약화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오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평소에는 잘 들어 올리시던 뭐 아령이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들어 올릴 때 굉장히 근력이 떨어지면서 힘드시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회전근개 파열을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힘줄 파열이 되면 팔을 전혀 못 드느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급성으로 한 번에 끊어진 분들은 갑작스럽게 팔을 못 들고 근력이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서서히 힘줄이 부분 파열부터 진행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힘줄을 어느 정도 남아있는 힘줄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무게는 감당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힘줄이 파열된 상태에서 계속 팔을 쓰면 그 파열된 부분이 더 강하게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파열된 부분을 최대한 빨리 봉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바로 해야 되느냐,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느냐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힘줄 파열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분의 증상과 나이, 직업을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열이 굉장히 경미하고 뭐 부분적으로 찢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잘 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조금 쉬게 하시거나 약을 드시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재활치료를 하거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진행을 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학 연구가 있는데요. 대개는 처음에 찢어지신 거에 비해서 한 1년에 한 4mm 정도씩 힘줄 파열이 더 진행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이 조금씩 찢어지고 이게 점점 찢어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큰 광범위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진행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4mm 정도씩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수술적 치료를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약물이나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해 보고 그런 치료에 호전이 없으시면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게 됩니다. 통증과 강직도 점점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 심해질수록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육이 보통 마른다고 표현하는데 원래 굉장히 이렇게 근섬유가 많던 근육들이 찢어져서 퇴축되면서 그 근육을 쓰지 못하면 점점 안쪽에서 지방 변성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을 언제 치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보통 부분 파열이나 초기인 작은 파열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행을 해보고요. 만약에 파열이 점점 커지고 몇 년 이상 경과에서 근위축이 발생하고 근육의 지방 변성이 나타나면 관절을 갖다 결국에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이라고 하면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봉합과 재활 치료를 먼저 좀 시행하는 그런 치료가 권유되고 있습니다. 예. 힘줄 파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그 연령이나 직업하고 관련이 많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령이시라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좀 먼저 시행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어깨를 많이 쓰셔야 한다고 하면 치료가 너무 늦어서 파열의 크기가 커지면 근력 약화나 지방 변성이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안정, 그다음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같은 걸 먼저 충분히 시행해 보고요. 마지막에 가서 회전근개 봉합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게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수술 과정은 얼마나 또 힘들지, 예후는 어떨지 여러모로 궁금한데요. 수술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환자분들한테 가장 흔하게 드는 이유가 레이저 치료가 가능한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레이저라는 것은 좀 잘못된 용어고요. 예. 보통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관절 내시경적 어깨 천장뼈 다듬기라고 해서요.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서 이렇게 괄고리형 어깨 천장뼈를 가지신 돌출된 부분을 저희가 내시경을 보면서 안쪽에서 제거하고 주변에 있는 염증, 찌꺼기까지 제거하는 이런 수술들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힘줄이 심하게 파열돼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파열된 힘줄을 저희가 내시경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봉합해서 파열된 부분들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같은 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힘줄 파열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수술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파열된 상태로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 변성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 봉합할 힘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봉합이 불가능해지고 요 사진에 이제 오른쪽처럼 많이 힘줄이 파열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퇴축이 된 경우에는 봉합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듯이 네. 이렇게 아예 관절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하셔서 큰 수술을 예방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후에 언제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지 또 그 인공관절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 수술 후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인공관절은 기본적으로는 본인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원래 관절의 100%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는 70에서 80% 정도의 기능을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관절의 수명은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관절을 조심조심 쓰시는 분, 험하게 쓰시는 분, 마치 이렇게 신발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신을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평균적으로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 증상, 치료법, 수술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그 요로결석, 요로에 이렇게 돌이 생기듯이 네. 어깨에도 돌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상당한 고통을 동반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인데요. 보통은 이제 어깨 회전근개 안에 저렇게 하얗게 된 석회가 생겨서 발생하는 염증 질환이고요. 원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어깨 관절에 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예. 특징적으로 이제 밤에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야간통이 굉장히 흔한데 응급실까지 119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보면 이렇게 치약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치약처럼 이 석회가 쭉 하고 나오는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석회성 힘줄 훈련의 특징으로는 보통 이제 50대에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30에서 80대까지 좀 더 젊거나 더 나이 드신 환자분들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비에 대해서는 여자분이 80% 정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한 20% 정도에서는 양측에 발생을 하고 또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통증의 양상은 통증이 이제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또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 한 58% 정도로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 관절이 아까 굳는 동결 어깨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한 29%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1mm 정도, 한 1cm 정도의 석회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로 생기는 부위는 회전근개 4개 중에 극상건의 한 절반 이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 병변의 성상, 형태에 따라서는 저희가 1, 2, 3형으로 구별하는데요. 이렇게 치약같이 쭉 짜지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분필가루처럼 이렇게 하얗게 가루가 날리는 그런 형태의 석회성 건염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된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석회성 건염 자체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한 13% 정도에서는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석회화 건염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예, 예. 빨리 치료를 해줘야 이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그 석회화된 돌을 깨서 부숴서 치료를 하는 건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석회성 건염의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주사 치료도 있고 물리 치료도 있고 특히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말씀하신 돌을 깨는 치료라고 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외에서 강한 충격파를 때려서 석회화된 부분을 파쇄시키는 그런 비술적인 치료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치료도 좋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저 석회 부위를 제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염증 조직들도 같이 제거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도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석회성 힘줄염은 수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심한 재발성 증상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약물, 주사, 물리치료로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수술은 전체 환자의 한 6% 정도의 굉장히 드문 경우에만 시행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경구약이나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충격파 같은 걸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좋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회성 힘줄을 이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심한 야간 통증, 환자분들이 이제 뭐 칼로 관절을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네. 남성보다는 주로 중년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직업이나 외상, 그다음 어깨 과사용하고는 또 관련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전체 환자 중에서 한 13% 정도는 회전계 파열과 동반되어 나중에 수술적 치료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후에는 깨끗이 낫는지 궁금합니다. 예우는 어떻습니까?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된 한 13% 정도의 환자분들은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근력 약화가 동반돼서 나중에 결국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고요. 예. 석회성 건염 자체는 비술적인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결국에 이제 본인의 나쁜 자세라든지 어깨를 이렇게 무리하게 쓰거나 안 좋은 생활 환경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환자들은 이제 추후에 또 증상이 다시 나빠지시는 그런 재발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네. 예. 자, 또 새해 맞이해서 소망 많이 세우셨을 텐데 일단 빠지지 않는 게 건강 아닙니까? 그런데 네.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어깨에도 좀 강하게 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운동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선호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때 대개 이제 스포츠 손상이 동반돼서 운동을 하시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좀 해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쇄골골절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나 인라인 같은 그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때 이제 낙상이나 직접적인 충격을 받으면 이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쇄골이 골절이 되고 영상을 찍지 않아도 쇄골이 이렇게 벌어져 보이는 이런 쇄골골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전이라고 해서 골절이 틀어지는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팔자붕대라고 하는 저런 보조기를 차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전이가 좀 심하고 불안정한 골절인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금속판을 이용해서 내고정을 해서 치료를 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견봉쇄골 탈구라고 해서 쇄골 골절보다 약간 외측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견봉과 쇄골이 있는 관절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종종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넘어지는 운동을 하시다가 이런 견봉쇄골 탈구가 있는 경우를 흔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봐도 한쪽 쇄골 관절이 탈구돼서 이렇게 네. 피부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오듯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고요. 대개는 수술적 치료로 금속판들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이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상완골 골절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식 축구나 아니면 축구처럼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하이 에너지 손상을 입은 경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깨 머리뼈인 상완골이 골절돼서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때는 이런 보조기를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절이 너무 심하거나 이 골절된 부위가 불안정해서 보조기 치료로 잘 뼈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골수왕내 정이나 핀고정술 그리고 금속판 등을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만약에 골절이 너무 심해서 관절이 완전히 조각조각이 나서 수술적 치료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어깨 탈구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병일 것 같은데요. 어깨는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고 여러 인대가 붙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에 어깨가 빠져버리는 골절, 탈구가 발생하기 쉽고요. 이런 탈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터진 인대를 봉합해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서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 감을 때도 불편하고 세수할 때도 어깨가 아프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보통 이래가 집에 가 밥하면 이래 뭐 들으려고 하면 여기 안 올라가지 이쪽에.
병원에는 안 돼. 병원에 가도 안 돼.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도 안 낫더라고. 한의원에 침도 맞고 했는데 안 낫더라고. 침도 맞고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하죠. 이 돌리는 거 60분, 120분 하고 8,900이 이거 이제 40분 하고 5가지, 6가지 합니다. 집에서 일에 10번 하고 또 일에 10번 하고 허리 20번 돌리고 양편에 20번 돌리고 이제 편도 허리 돌리고. 축 처진 어깨를 당당하고 또 건강하게 펼 수 있는 방법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5살의 남자입니다.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는데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자세를 취할 때 오른쪽 어깨에서 두둑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공기가 터지는 느낌이고요. 통증이 살짝 있지만 팔을 못 움직이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걸까요? 하셨네요. 네,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에서 두둑거리긴 하는데 예. 젊은 남자분께서 어깨 쪽이 두둑,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보통 관절을 좀 급격하게 사용하시다가 팔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거나 움직이다가 관절에서 두둑하는 소리가 나는 거는 상당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증상이고요. 네. 소리가 나는 원리는 관절 자체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음압이 걸렸다가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하면 그 진공이 깨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현상은 흔히 볼 수 있고 특별히 질병과 관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그 증상이 너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특히 조심할 거는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냥 단순히 진공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힘줄이나 관절이 움직이면서 마찰되거나 네. 주변의 힘줄과 긁히는 그런 충돌 증상의 가능성이 있고요. 통증과 동반된 지속적인 관절의 소리, 특히 이제 탄발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이 없고 소리만 났을 때 스트레칭을 계속 이어져도 되는 건가요?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진공 상태로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특별히 관절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좌우측 어깨가 불균형하고 우측 어깨가 조금 높습니다. 우측 어깨를 침대에 닿게 누워 있으면 어깨가 말리는 느낌이 나고요. 어깨를 펼 때 쇄골 끝부분에 굉장히 당기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있습니다. 제 어깨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보내주셨어요. 네. 좌우측 어깨가 일단 불균형하고요. 어깨를 펼 때 뭔가 당기는 듯한 통증이 온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어깨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이 날개 축지를 잡고 있는 근육들의 이 힘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근육이 동시에 똑같은 힘으로 작용된다면 저희가 이제 대칭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겠고 한쪽 근육이 너무 강해지거나 너무 약해지면 반대로 어깨가 이제 비대칭성을 보이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수험생이나 아니면 한 손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쪽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긴장이 있다 보면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일시적이고 기능적인 비대칭성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사용하시고 너무 이제 과도한 어깨 사용을 피하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걸로 치료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비대칭성이 되게 오랫동안 나타나고 특히 이 방사통이나 이게 굉장히 저린 증상들 이런 통증하고 관련이 돼 있으면서 근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일시적인 나쁜 자세나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한 비대칭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신경의 마비나 신경의 염증으로 인한 비대칭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 위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무겁고 가끔 두통과 함께 어깨와 뒷목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평소 긴장을 잘 하는 편이라 어깨와 뒷목이 항상 경직돼 있는데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제 어깨 질환의 이상 신호일까요? 하셨습니다. 네. 두통을 동반한 어깨와 뒷목의 통증.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목 디스크 증상 같기도 한데 또 어깨 질환이라 볼 수 있는 걸까요? 대개는 저희가 이제 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승모근이라는 이 방패 모양의 큰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모근이 뭉치거나
과긴장되는 건 굉장히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컴퓨터 모니터나 TV를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오래 보시거나 하면 근육이 이제 강직돼서 오는 증상이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 승모근의 통증이 근력 저하나 저린 증상 같은 신경 증상하고 관련이 돼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목 디스크 같은 질환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보고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깨 질환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스포츠 손상까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요. 한 야구 감독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깨를 많이 훈련할수록 강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혹자는 어깨는 분필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많이 쓰면 딸른다고 말이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운동과 노동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운동과 노동을 이렇게 혼용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강도를 넘어서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하루 종일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마우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면서 과도한 부하를 주는 거는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스트레칭, 그다음에 과부하나 과사용을 피하는 게 어깨 질환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깨 통증이나 근력 약화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이나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좀 쉬고 나면 괜찮겠지라고 하시면서 이 진단을 놓치거나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같은 파열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관절 자체가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깨 질환의 진단과 치료 또 스포츠 손상까지 알아봤는데요.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다 보니까 집안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네, 잘못된 자세로 아무리 운동해도요 안 좋아요. 이건 아니 한만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충분한 스트레칭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깨에 생긴 무거운 고민을 시원하게 걷어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윤종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